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온라인 수업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반의 수업은 즐거웠나요? 집에 있을 때는 학교 오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학교 오니까 힘들었죠? 이 온라인 수업이 어쩌면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21강 이렇게 써야 될까요? 온라인 수업이라고. 지난번 온라인에 마쳤던 게 20강이었고요. 이번 주부터 21강으로 해서 다시 시작할까 합니다. 자, 온라인 수업은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이번 온라인 수업의 첫 시간은 그동안 했던 진도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해요. 선생님 회계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까지 개정 과목 잘해오고 분계 잘한 친구들은 성실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이고, 지금 배우는 21강의 제3법과 손익법은 요건 좀 머리가 있어야 돼요. 회계 머리가. 그러니까 성실하게 해서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조금 회계적인 감각이 있는 애들이 보면 하고 이해하는 거고, 그거 아닌 친구들은 잘 이해 못해요. 그냥 열심히 문제 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 우리가 진도하고 좀 다르게 그동안 배운 것들을 통칭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요거 하나 따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할까 싶은데, 아이고 끈이 걸리네. 슉슉슉슉.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 회계하는 목적이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거였죠. 기억하나요? 재무상태표의 뜻이 뭔지 기억해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표였어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시점. 어떤 시점에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는 거. 내가 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데 빚이 얼마고 그래서 얼마 남겨 먹었는지 알 수 있는 표였어요. 금액을 하나 해볼까? 금액을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자산, 빚이 700원이야. 그러면 진짜 내 돈은 300원. 나의 자산 상태를 알 수 있는 표였죠. 이게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그 시점은 회계 기말인 12월 31일로 주로 한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그 다음 손익계산서는 뜻이 뭐였지?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였어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일정 기간이라는 건 회계기간을 이야기한다고 했지. 1월 1일부터 주로 12월 31일 일정 기간 동안 얼마 쓰고 얼마 벌어서 얼마 남겨 먹었느냐. 예를 들어서 800원 쓰고 1,000원을 벌었다고 하면 200원 남겨 먹었다. 이렇게 된 게 손익계산서였어요. 회계하는 목적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 벌었는지, 유식한 말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아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 이 재무상태표도 만들고 손익계산서도 만드는데 이 표가 더 중요한 표일까요? 이 표가 더 중요한 표일까요? 힌트.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진아쌤 정답은? 둘 다 중요해요. 틀렸어요. 엄마가 더 좋잖아. 솔직히 나 아빠인데 섭섭하거든? 엄마가 더 좋다며. 엄마가 더 좋잖아. 나도 엄마가 더 좋았거든. 이 재무상태와 손익계산서도 똑같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재무상태표가 더 중요한 엄마 같은 표예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보다 낮은 표야. 그게 왜 그런지 가르쳐 줄게. 뭐 지금 하는 게 그동안 배웠던 게 복습도 되면서 통합하는 수업도 돼서 그래요. 자산의 뜻 기억나니?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어려운 말이고, 쉬운 말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화와 채권이었어요. 재화는 재산이고 돈이고 재산이고, 채권은 누구한테 받을 거. 그게 자산이었잖아. 기억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누구한테 받을 거. 부채는 뜻이 뭐였는 줄 아니? 부채? 누구한테 갚아야 될 빚. 채무. 그게 부채였고, 자본의 뜻 기억하니? 자본의 뜻은 뜻 자체가 이거였어.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는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 빼고 남는 거.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 했지. 자산에서 부채 빼고 남는 거. 그 뜻 자체가, 자본의 뜻 자체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뜻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어. 내가 가진 것, 그 중에 빚, 그것 빼면 진짜 내 돈이라고 이야기했고, 손익계산서는 기억해보자. 비용의 뜻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비용의 뜻? 비용의 뜻은 돈 쓴 거라고 했어요. 쉽게. 그 다음에 수익의 뜻은 쉽게 말해서 돈 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돈 쓴 거, 본 거 하면 수준이 낮잖아. 교과서에 이해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비용의 뜻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해서 쓰게 된 순자산의
유출액이라고 하고, 수익은, 돈 버는 수익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해서 늘어난 순자산의 증가액이라고 불러요. 순자산의 증가액. 어려운 말이죠. 근데 쉽게 해볼게. 순자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니? 순자산? 순자산이 뭐야? 순자산, 자본이잖아, 자본. 그러면 수정하면 이렇게 되겠네? 비용의 뜻은 돈을 쓴 건데, 순자산의 유출액, 다른 말로 자본의 유출액, 자본이 줄어드는 것을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은 순자산의 증가액, 돈 번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지? 순자산의 증가액, 순자산이 자본이니까 내 자본이 증가하는 것. 아, 어려워하지 마.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자산은 내 돈이고 그중에 빚, 부채 빼면 진짜 내 돈인데, 진짜 내 돈인데, 비용, 내 돈 쓰는 거, 순자산 줄어드는 거, 자본 줄어드는 거. 수익, 돈 벌면 내 돈이 늘어나잖아, 자본. 그지? 그러니까 자본이 늘어나는 것. 이러면 좀 이해되니? 그러니까 비용은 내 돈 줄어드는 거, 수익은 내 돈 버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왜 이거하고 중에 이게 더 중요한 표인가 하면, 우리 회계 거래 판례서 중에 이런 거 배웠어요. 자산이 여기 적히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 자산이 증가되는 거였고, 여기 적히면 감소되는 거죠. 자기 자리면 증가하고 반대편에 줄어드는 거 기억하나요? 그래서 부채는 여기가 늘어나고, 자본은 여기 이거 자본은 어디? 자본은 대변 자리가 여기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비용은 여기가 증가하고 수익은 여기가 증가한다 그랬지? 자, 여기 한번 와봐봐. 이 비용과 수익은 이 재무상태표 중 이 자본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거야. 자본에 대해서. 자본이 늘어나면 수익이고, 자본이 줄어들면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자본이 늘어나면 차변에 적어야 돼? 대변에 적어야 돼? 대변에 적어야 되지. 그래서 수익 자리가 여긴 거야. 그리고 자본이 줄어들면 반대편에 적어야 되니까, 자본 자리 대변인데 줄어들면 반대편에 적어야 되니까 비용 자리가 여기라고. 이런 생각 안 해봤니, 니들은? 자산은 내 재산인 것 같고 부채는 줄어드는 거 좀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자산이 여기 있고 부채가 여기 있으면 이거 생각할 때도 돈 번 수익이 여기 있고 비용이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았니 혹시? 그런데 그게 아닌 이유가, 자본이 늘어나는 게 수익이니까 대변에, 그래서 수익이 대변인 거고, 자본이 줄어들면 차변에, 그래서 차변에 비용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야. 내 자본이 300원 있었는데 이번 1년 동안 1월부터 12월 31일 동안 내 자본이 늘어난 게 1,000원이래. 그러면 원래는 여기 늘어나는 걸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자본이 줄어든 게 800원이래. 그러면 원래 여기 써야 되겠지. 근데 그걸 여기 자본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다 쓰지 않고 자본만 따로 똑 떼서 여기다 적은 거야. 자산은 여기 늘어나면 여기 쓰고 줄어들면 여기 쓰고, 부채도 늘어나면 여기 쓰고 줄어들면 여기 써가지고 잔액만 놔뒀는데, 자본은 그냥 놔두고 늘어난 걸 여기 쓰고 줄어든 걸 여기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원래 1,000원만큼 늘어났는데 800원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상계 하고 나서 얼마만 늘어난 거야? 이익인 200원만 늘어났죠. 200원만. 그러니까 원래 자본이 300원 있었는데 200원이 늘어나면 회계 기말에는 더 늘어나서 500원이 되겠지. 그러면 자산도 부채 더하기 자본이 자산이니까 자산도 같이 늘어나가지고 1,700원이었으니까 1,200원 이렇게 되겠죠. 다른 게 변화가 없었다고 친다면. 아직까지는 잘 이해 못해도 좋겠어요. 이렇게만 이해합시다.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줄어들면 대변. 부채가 증가하면 차변, 줄어들면 대변인데, 자본은 증가하고 줄어든 걸 여기다 쓰지 않고 따로 종이를 하나 더 쓴다고. 그냥 여기에 늘어나면 쓰고 줄어들면 써서 마지막에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만 여기다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자본에 이번에 자본 늘어난 게 합쳐져 가지고 이게 나중에 자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이야기고, 손익계산서는 자본에 증가되고 줄어든 것만 표시하는 거니까 이게 더 수준이 낮고 작은 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자본에 대한 설명을 해준 표니까. 뭔가 잘 모르겠다고? 자, 그럼 이제 다른 이야기하러 한번 가봅시다. 자, 주섬. 이제 선생님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재산법과 손익법. 뭔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한 거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저쪽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관계했을 때 재무상태표가 더 주요하고 큰 표고,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자본의 증가 감소만 이야기한 표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 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요거를 왜 이야기했느냐 하면 결국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제3법과 손익법. 얘가 얘하고 같은 말인데 지금 왜 같은 말인지 모르겠죠? 그걸 지금 해보려고 해요. 자,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쌤하고 같이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회계는 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회계라는 걸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돈 계산을 잘 해가지고 돈을 얼마 벌었는지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데는 이건 거야. 돈 얼마 벌었는지야. 돈 얼마 벌었는지. 저 앞에 슈퍼마켓 성한마트 아줌마가 돈을 얼마 벌었는지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이 바로 재산법과 손익법이에요. 일단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까 해요. 회계는 얼마 벌었는지 계산하는 게 최종의 목표니까 그거 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손익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손익법은 손익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재산법은 뭘 이용하는 방법일까? 찍어도 맞추겠다, 그지? 재산법은 재산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뭘 이용하는 방법? 재무상태표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돈을 얼마 벌었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손익법, 하나는 재산법. 두 가지 방법이니까 계산하고 나면 재산법으로 하나, 손익법으로 하나 똑같아야 되겠죠? 손익법이 제일 쉬워요, 손익법. 손익법이 손익계산서를 이용한다 그랬지?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생겨먹었어? 이렇게 생겨먹었잖아. 우리 회사가 얼마 벌었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 얼마 썼는데, 얼마 벌었는데 빼면 되겠지. 그런데 그게 일정 기간 동안이었던 거 기억하니? 기간 동안이었던 거? 회계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 자, 회계 기간 한번 쌤이 그려봤어. 회계 기간이 쭉 되어지는데 이번 1월 1일부터 이 회사는 일반적인 회사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장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1년 동안 얼마 쓰고 얼마 벌었는지 계산하면 그거 빼면 이익이 나오잖아. 그죠? 어렵지 않죠? 이 1년 동안 회계 기간 동안 수익 얼마 벌고 비용 얼마 썼는지 알면 이익을 계산할 수 있죠. 이거 했던 방법 아니니? 얼마 썼다고? 800원을 썼대요. 비용. 얼마 벌었다고? 1000원을 벌었대요. 그러면 얼마 남겨먹었어요? 얼마 이익 났을까? 200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그게 바로 손익법이에요. 어떻게 계산했니? 손익계산서를 이용해서 수익, 총수익. 뭐 수익이라고 해도 되고 총수익이라고 해도 돼요. 이 말은 그냥 수익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다른 말 아닙니다. 총수익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비용을 빼면 되겠지. 다른 말로 총 비용을 빼면 돼. 총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사실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양수가 나오면 그만큼 단기순 이익이 난 거고 음수가 나면 그만큼 단기순 손실이 난 거겠죠. 근데 주로 이익이 날 거예요. 그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손익법이에요. 손익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 처음 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봤거든요. 한번 보여줄게. 저기 앞에 TV 한번 가볼까? 자자자. 예전에 이런 거. 저 한번 화면 한번 볼래 가서. 예전에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인 표를 볼 때 재무상태표도 보고 손익계산서도 봤어요. 그때 손익계산서 볼 때 이런 뜻이 있었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표인데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온다. 비용이 더 커서 비용에서 수익을 빼면 손실이 나온다 하면서 이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이익을 계산하는 것. 이거 했던 기억 나나요? 옛날에 이렇게 이익을 계산했던 방법이 손익법이에요. 그러면 손익법은 그냥 해결됐네. 그지? 돈 번 거에서 돈 쓴 거 빼면 그게 손익법이니까. 손익법 계산 끝났어요. 이렇게 1년 동안 얼마 벌고 얼마 썼으니까 얼마 남겨 먹었다. 회계가 이거 돈 얼마 번지 계산하는 거니까 그거 해냈잖아. 그럼 됐어.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슈퍼마켓 아줌마가 돈을 얼마 버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지. 하루 종일 800원치 썼는데 1000원치 벌었어. 그럼 얼마 남겨 먹었다고? 200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장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그 마트 슈퍼마켓의 주머니에 1200원이 있었는데
장사 다 끝나고 나서 얼마 쓰고 얼마 벌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우리 회사 금고에 돈이 1,200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얼마 벌었을까요? 진아쌤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얼마 벌었죠? 안 듣고 계셨어요. 안 듣고 계셨어. 장사 처음 시작할 때 1,000원 있었는데 장사 막 쓰고 장사 다 끝나고 나서 1,200원이 있었어. 그럼 200원 벌었죠. 어렵지 않지? 그거 어떻게 계산했을까? 처음에 있었던 돈에서 장사 끝나고 난 돈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까 이거랑 다른 방법이에요. 봐. 그림으로 한번 보고 이야기해 줄게. 그림으로 한번 보고 이야기해 줄게. 봐라. 재무상태표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나 쓰고 얼마나 벌었냐 해서 이익을 계산하는 거죠. 800원 쓰고 1,000원 벌었으니까 200원. 근데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어? 우리 회사의 재산상태를 알려주는 거라서 재산상태는 계속 변하잖아. 그래서 어느 날짜 딱 잡고 해야 되는데 이 딱 잡는 날이 언제였다고? 회계기 말이었던 거. 이까지 다시 와야 되니? 회계기 말의 재무상태. 얘는 회계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장사 다 끝나고 12월 31일 날 재무상태 만든다고. 그러니까 슈퍼마켓 아줌마가 장사 다 끝나고 내 돈이 얼마 있는지 계산한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 있는지 계산해 봤더니 좀 기다려줘. 여기 보면 돼. 1,500원이 있더래. 1,500원이. 그리고 빚은 얼마가 있냐 하면 1,000원이 있더래. 그러면 이 회사에 진짜 자기 돈 얼마가 있니? 500원이 있는 거지? 이건 계산할 수 있겠지? 이 회사의 자산이 1,500원인데 빚이 1,000원이래. 그러면 얘가 진짜 가진 돈은 500원인 거야. 500원. 됐지? 근데 이거는 회계기 말에 만들잖아.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 날.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를 굳이 구분하면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 기말 재무상태표라고 부를 수 있어. 그냥 재무상태표라고 할 수도 있고 회계기 말에 만드니까 기말 재무상태표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 자산도 장사 다 끝나고의 나의 재산이니까 뭐라 부를 수 있겠니? 기말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안 보이면 잘 가까이 와서 볼래? 그 다음에 이 빚도 마지막에 장사 끝나고니까 기말 부채, 회계 기말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어. 기말이 이거였잖아. 이게 회계 기간인데 회계 기간의 처음은 기초, 회계 기간의 말을 기말이라고 했잖아. 이번 회기는 단기라고 했고. 그러니까 장사 다 끝나고 얘 재산 상태니까 기말 재무상태표에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이라 부른다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재무상태표야. 그러니까 늘 요때 만드는 거야. 요때 장사 끝나고. 그러면 이건 어떠니? 전년도에도 장사 끝나고 기말에 재무상태표를 만들었지 않겠니? 그래서 얘도 전년도에 기말 재무상태표에 기말 자산에 기말 부채에 기말 자본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였다고 하냐면 이렇게 해볼게. 전년도에 장사 다 끝나고 1,000원이었는데 빚이 700원이었어. 그러면 진짜 내 돈은 300원이잖아. 맞니? 그러면 전년도 장사 다 끝나고 기말의 자산, 부채, 자본, 기말 재무상태표의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이 1,000원이었는데 빚이 700원이었으니까 내 돈이 300원이었대. 그런데 우리 예전에 회계 기간 할 때 이거 있었어. 전년도의 말은 이번 연도의 처음과 똑같다고. 어젯밤 장사 끝나고의 재산은 오늘 장사 시작할 때의 재산이랑 똑같은 거야. 내가 어젯밤 12시에 잰 나의 몸무게는 오늘 0시에 잰 몸무게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젯밤 12시는 오늘 0시랑 같은 거겠지. 전년도 기말은 단기의 기초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 재무상태표는 전년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말 재무상태표지만 이번 연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 장사 시작할 때의 나의 자산 상태인 거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야. 기초의 재무상태표. 장사 처음 시작할 때의 재무상태표. 그럼 이 재산은 기초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빚은 회계기간 처음의 부채, 이 돈은 기초의 자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맞니?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연도 기준으로 한번 보자. 이번 연도 기준으로. 쉬운 말로 풀어줄게요. 할 수 있겠는지 봐. 이번 연도 처음 장사 시작할 때 나의 재산이 1,000원이었어. 그 중에 빚이 700원이었어. 그래서 진짜 내 돈이 300원이었어. 이번 연도 장사 처음 시작할 때 진짜 내 돈이 300원이었다? 그런데 1년 지나서 장사를 다 끝나고 봤더니 내 재산이 1,500원이야. 늘었네.
빚도 늘었어. 빚도 700원에서 1000원으로 늘었어. 그럼 진짜 내 돈은 얼마가 됐니? 500원으로 늘었지. 자, 그러면 이게 처음 장사할 때 진짜 내 돈이 300원이었는데 1년 동안 장사 다 끝나고 났더니 진짜 내 돈이 500원이 됐어. 그럼 나 얼마 번 거야? 이거 두 개 비교하면 이익을 알 수 있겠지. 얼마 벌었어? 200원 번 거를 알 수 있겠니? 이 말이 아까 선생님이 말한 슈퍼마켓 아줌마의 이야기야. 장사 처음 시작할 때 이 슈퍼마켓에는 300원이 있었는데 장사 다 끝나고 났더니 500원이 있더래. 그럼 얼마 번 거야? 200원 번 거잖아. 이렇게 아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이 슈퍼마켓 아줌마가 하루 종일 800원 쓰고 1000원 벌어가지고 200원 벌었다고 계산해내나? 아니면 처음 장사할 때는 진짜 자기 돈이 300원이었는데 장사 다 끝나고 500원이 됐다는 말이나 같은 거지.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공식을 이야기해 볼까? 장사 끝나고의 기말 자본에서 기말 자본이라는 건 마지막에 진짜 내 돈이라는 뜻이지. 마지막에 진짜 내 돈에서 빼기 장사 처음 시작할 때 진짜 우리 회사 돈 기초 자본을 빼면 그건 뭐라 불러? 그게 플러스가 나오면 이익이고 마이너스 나오면 손실이겠지. 이렇게 200원을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재무상태표 가지고 계산했잖아. 그걸 재산법이라고 해. 그래서 재산법의 공식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처음 장사 시작할 때 내 돈을 빼면 이게 플러스가 나오면 이익이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손실인 거지. 이게 얘하고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고. 재산법은 재무상태표를 이야기하는데 기말자본 빼기 기초자본이 이익. 손익법은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 그냥 옛날부터 하던 방법. 자, 그러면 이익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 재산법과 손익법을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손익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손익법. 재무상태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재산법. 이게 왜 똑같아야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선생님이 처음 이야기했던 저걸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금방 갔다 오자. 금방. 내 돈에서 빚을 빼고 진짜 내 돈인데 기초자본이지. 처음에 자본. 그 자본에서 돈을 벌면 수익. 이 자본이 줄어들면 비용.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만큼만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늘어나서 마지막에는 500원이 됐어. 자, 이리 와봐. 저걸 대충 이해했으면 이 그림 보고 이제 확실히 이해하면 되겠어. 복잡해졌긴 했지만 장사 처음 시작할 때 내 돈 1000원에 빚이 700원에 진짜 내 돈이 300원이었어. 진짜 내 돈 300원이었어. 근데 이 자본이 늘어나는 걸 수익이라고 했고 이 자본이 줄어드는 걸 비용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말 내가 처음에는 300원 있었는데 장사해가지고 1000원은 벌고 800원은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이 300원 있었는데 1000원은 늘어나고 800원 줄어들었어. 그러면 똑같이 800원 상계하고 얼마만 늘어난 거야? 200원만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300원 있었는데 200원 늘어났어. 그러면 장사 끝나고는 얼마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500원 맞잖아. 500원. 이해되니? 이 자본이 늘어나고 줄어든 것만 수익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300원 있었는데 1000원 늘어나고 800원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원만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300원 있었는데 200원이 늘어났으니까 기말에 500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다 짝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야. 같은 회사라면 이렇게 계산한 돈이나 이거 두 개 계산한 돈이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서 늘어난 거 더하고 줄어든 거 빼가지고 결론적으로 차이 난 거니까 이거 두 개의 차이가 이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지. 모르겠다고? 나도 몰라 그럼. 어쩔 수 없어.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나는 회계 머리가 별로 없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 중에 이미 받았던 거예요. 받았던 것 중에 쌤이 배우지 않은 프린트가 있었는데 그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 프린트예요. 이 프린트에 재산법, 손익법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페이지를 찾으면 학습지도안 1-1-3 순손익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일 거예요. 자, 여기서 프린트를 한번 정리해 볼게. 처음에 있는 내 돈과 장사 끝나고 내 돈을 비교해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재무상태표를 이용했죠. 무슨 방법이라고? 재산법.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얼마 번 수익에서 얼마 쓴 비용을 빼가지고 손익계산서만 보고 계산하는 방법은
손익법. 이렇게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요걸 순손익의 계산이라고 하는데, 순손익이란 말은 순이익과 순손실을 합한 말이에요. 손익법. 이렇게. 자, 그림을 한번 볼까? 지금 그린 걸 여러분 프린트에 잘 적어 놓은 거예요. 돈 번 수익이 1,000원. 돈 쓴 비용이 800원. 그러면 200원만큼 남겨 먹었겠죠? 1,000원에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는 것. 수익에서 비용 빼서 이익을 구하는 방법. 1,000원에서 800원 빼 이익. 이게 손익법이에요. 손익법. 오케이. 손익법. 좋지? 그 다음에 재산법 이야기 해볼까요? 재산법은 재무상태표 이용하는 거지. 재무상태표는 전기 말에 만들고 이번 단기 말에 만드는데, 전기 말은 단기 초하고 똑같으니까 이번에 기초 재무상태표와 기말 재무상태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처음 시작할 때 내 돈이 1,000원이었는데 빚이 700원이야. 그러면 진짜 내 돈은 300원이겠죠. 300원. 이거는 뭘로 칠하는 게 좋을까? 이걸로 칠해볼까? 300원이었죠. 처음에 내 돈이. 근데 장사 끝나고 봤더니 자산도 늘었고 빚도 늘어가지고 기말 자본이 500원으로 는 거예요. 500원으로. 색깔이 틀려졌네. 다시 거꾸로. 쌤은 요즘 2번 하지 않아요. 라이브라서 그래요. 처음 장사할 때 300원이었는데 장사 끝나고 500원이 됐대요. 그 말은 200원 벌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장사 끝나고의 내 돈인 기말 자본에서 장사 처음 시작할 때의 자본인 기초 자본을 빼면 이익을 구하는 방법. 이 자본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이익을 구하는 방법이 재산법이라고 부른다고요. 재산법.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가지고 이익을 구하는 건 손익법. 기초자본, 기말자본 비교해서 이익을 구하는 방법은 재산법. 근데 얘가 왜 똑같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관계인데, 기초자본 300원에서 원래 300원 있었는데 늘어난 게 1,000원, 이 수익은 자본이 늘어나는 거라고 했으니까 늘어나는 게 1,000원, 줄어드는 게 800원. 결과적으로 200원만 늘어났죠. 300원 있었는데 200원만 늘어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 300원 있었는데 200원 늘어났으니까 500원만큼이 기말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도 모르겠다고? 그럼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에서 만나봐요. 결론적으로는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니까. 집에서 온라인 하는 것도 쉽지 않죠? 온라인도 싫어. 학교도 싫어. 어떡할까? 빨리 졸업하자 얘들아. 안녕.